자, 이제 3강 참거짓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명제 논리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얘도 그냥 참거짓을 판단한다. 그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이론을 써서 푸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참거짓은 주어진 조건과 명제를 활용해서 반드시 참이거나 그리고 반드시 거짓인 경우를 찾는 영역이고,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유형인데 메인이 이제 그냥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풀이 전략, 얘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서는 시간 내에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게 이제 그 주요한 풀이 전략이 될 텐데, 자, 첫 번째, 모순되는 명제 찾기. 자, 참거짓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분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참을 말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쭉 풀었을 때 이러한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 누가 거짓을 말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쭉 풀었을 때 이러한 경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서는 앞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중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이제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모순되는 명제 찾기예요. 자, 주어진 명제들 중에 예를 들어서 참거짓을 말하고 있는 여러 명제가 있을 때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명제가 있으면 하나는 참이면 나머지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첫 번째가 거짓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참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명제들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두 가지 명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명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명제 찾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해왔던 건데, 조건들을 쭉 보면서 당연히 가장 확실하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전략들을 적용해 볼 것인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L공사 직원인 A, B, C, D는 각각 시설관리, 물품관리, 안전관리팀 중 한 곳에 속해 있다. 자, 각 팀은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미나가 있대요. 그리고 L공사는 1층과 2층에 세미나실이 2개씩 있대요. 뭐 이런 구조겠죠. 그러면 2층에 세미나실 2개, 1층에 세미나실 2개. 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뭐 표나 이제 간단한 그림들 활용해서 조건 써서 이 표나 그림들 채워나가면서 푸는 게 시각화하기에도 시각화가 금방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세 팀이 모두 한 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A에서 이 직원의 진술 중 2명은 참을 말하고 3명은 거짓을 말한대요. 이 중에서 항상 참인 것을 골라라 했거든요. 자, A 직원, 시설관리팀은 2층에서, B는 나는 1층에서, C는 나는 2층에서, 안전은 2층에서, 물품은 2층에서. 여기 이거 가지고 2명은 참, 3명은 거짓이니까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5명 중에서 참을 말하는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죠. 5C2. 근데 그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10가지 경우라서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보면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먼저 전제를 주죠. 기역에서는 물품관리팀이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주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기역 상황을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는 전제를 두고 그 다음 판단하고 기역 판단하고, 그 다음 니은, 시설 안전이 모두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면 이 전제를 가지고 쭉 봐서 판단하고 니은 판단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 디귿도 이런 식으로 각각 3번을 나눠서 기역, 니은, 디귿 선지를 활용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세 번만 하는 거랑 처음부터 두 명을 참을 말하니까 10가지 경우의 수 다 나누는 거랑은 문제풀이 시간에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걸 선지를 잘 활용하셔서 봐야 돼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물품관리팀이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는 가정이 있죠. 자, 그러면 물품관리팀이 일단 1층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B직원과 C직원이 같은 팀일 수 있는지를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1층에서 물품관리팀이 세미나를 수강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E직원 발언이 눈에 띄죠, 그죠? 물품관리팀은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지 않는다는 것은 1층, 2층밖에 없으니까 1층에서 수강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획 경우에 E직원은 참을 말하는 게 되죠. E직원은 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일단 A직원과 D직원의 발언을 봤을 때, 자, 일단 참은 2명밖에 없죠. 근데 A직원과 D직원은 시설관리팀이 2층, 안전관리팀이 2층이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직원의 발언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할 거예요. 자, 만약에 A직원이 참을 말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A직원이 참이면 시설관리팀은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해야 되죠. 자, 그러면 D직원, 이미 A직원과 E직원의 발언이 참이 됐으니까 나머지 직원들의 발언은 전부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설은 2층. 그러면 B직원, C직원 나중에 보고, D직원은 안전관리팀이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가 거짓이니까 안전관리팀도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B직원과 C직원을 볼 건데, B직원은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는 것이 거짓이니까 B직원은 2층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C직원이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는 게 거짓이 되니까 C직원은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나왔고, 그럼 기억. B직원과 C직원은 같은 팀일 수 있다? 아니죠. 이 경우에는 B직원은 무조건 2층, C직원은 1층에서 수강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팀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시설관리팀과 안전관리팀이 모두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면 이 전제 하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 바꿔서. 자, 2층, 1층 이렇게 있고, 시설 안전이 모두 1층이래요. 시설 그리고 안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참거짓 판단할 수 있는 발언이 있는가 찾아보면, 자, 일단 A직원은 무조건 거짓이죠. 시설관리팀은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고 했는데 1층이죠. 그래서 A직원은 거짓을 말해야 돼요. 그 다음 B직원, C직원 나중에 보고, 그 다음 D직원, 안전관리팀은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 이 친구도 거짓이죠. 1층에 수강해야 되니까. 그 다음 E직원, 물품관리팀은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E직원의 말이 참이라면 물품관리팀은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해야 되는데 1층이 이미 다 찼죠. 그래서 물품이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해야 되기 때문에 E직원의 발언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 참을 말해야 되니까 B직원, C직원이 모두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B직원은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고, 그 다음 C직원은 2층에서 수강하니까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게 되겠죠. 자, 이때 C직원이 물품관리팀이냐 물었는데, C직원은 2층에서 수강하는데 2층에서 세미나를 하는 팀이 물품관리팀 밖에 없죠. 그래서 C직원은 물품관리팀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선지예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할 수 있는 두 팀의 조합은 총 3가지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얘는 이제 따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자, 만약에 총 3가지가 되려면 결국 그냥 3가지 경우를 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층에서 두 팀이 세미나를 수강하는 경우가 3가지밖에 안 나오죠. 3팀 중에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할 두 팀을 선택하는 거니까 3C2 해서 3가지다, 그죠? 자, 그러면 두 팀의 조합은 일단 2층에서 시설, 물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 안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품, 안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시설, 물품 이렇게 되면 1층이
안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시설 안전이 되면 1층이 물품, 그 다음 2층이 물품 안전이면 1층이 시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데, 자, 이 첫 번째,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자, 두 팀의 조합이 총 3가지다 라고 했으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모순이 나오면 디귿은 틀린 명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순이 나오는지 각각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설 물품이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는 경우, 일단 A 직원은 참이죠. 시설관리팀이 2층에서 수강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B 직원, C 직원을 일단 놔두고 D 직원, 안전관리팀은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한다. 거짓이죠. 그 다음 물품관리팀은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지 않는다. 2층에서 수강하니까 얘도 거짓이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 되는데 뭐 참, 거짓이든 거짓, 참이든 모순이 안 나죠. 왜냐하면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고 둘 다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맞죠? 둘 다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할 수도 있고 둘 다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1층에서 수강하면 둘 다 안전관리팀인 거고 둘 다 2층에서 수강하면 뭐 둘 다 시설, 둘 다 물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씩 시설, 물품일 수도 있으니까 모순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가능. 그 다음 2번 시설이랑 안전이 2층에서 수강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시설은 2층에서 수강하니까 A 직원은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 C 놔두고 일단 D는 안전은 2층에서 수강한다. 맞죠? 참이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거짓이 돼야 되겠죠. 거짓이 돼야 되는데 이 직원의 발언을 확인해 봤더니 물품관리팀은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지 않는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해야 된다는 건데 물품관리팀은 1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모순이에요. 모순이 이미 나와버렸고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디귿은 그냥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판단하셨다면 그냥 디귿 틀렸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3가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답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그냥 3번도 왜 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2층에서 물품 안전이 세미나를 수강하면 A 직원이 거짓이죠. A 직원이 시설이 2층에서 수강한다 그랬으니까 A가 거짓이 되고 얘도 B, C 일단 놔두고 D 직원은 안전이 2층에서 수강한다 그랬으니까 참이죠. 그리고 E, 물품은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하지 않는다. 2층에서 수강하고 있으니까 얘도 거짓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B, C 직원이 뭐 참, 거짓 참이든 상관없죠. 이 1번이랑 똑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3번은 가능. 그래서 2층에서 세미나를 수강할 수 있는 두 팀의 조합은 2가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먼저 답이 나왔으면 뭐 한 가지든 2가지든 디귿은 틀린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번도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다음은 두 환경 전문가 간에 벌어진 가상 대화이다. 두 사람의 보고와 주장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기 중 거짓으로만 짝지은 경우 매우 길죠. 그리고 얘랑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건데 17번 문제는 사실 논리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거의 내용일치 문제죠. 얘네를 읽고 이제 이게 본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인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거의 조건을 전부 모두 참이라고 가정해버렸죠. 그래서 얘는 거의 내용일치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A 봅시다. 자, 지난해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는 다양한 고대 식물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고 자, 이렇게 긴 내용일치형 지문을 읽으실 때는 어차피 처음 쭉 읽어봐야 나중에 선지 볼 때 다 기억하기가 힘들죠. 물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처음 이것만 읽고 선지를 풀면서 다 기억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발문을 읽을 때 소재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하라 사막, 고대 식물 화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충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소재 정도만, 소재랑 그 소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면서 쭉 읽어주시고 나중에 선지 판단을 하면서 기억나는 건 당연히 그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했던 소재의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A는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다양한 고대 식물 화석 그리고 고대에 무성했던 숲이 존재했다. 자, 그 다음 환경 변화로 많은 지역이 변화했지만 사하라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고대 환경이 과거의 기후와 생태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환경 지표로 사용된다. 자, B번. B. 이제 맞습니다. 사하라는 고대에 빽빽한 나무와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다. 빽빽한 나무가 있었으니까 고대 식물 화석이 발견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하라 고대에는 다양한 동물, 그다음 환경 지표 또 나왔죠. 환경 지표로서 고대 식물과 고대 동물 화석은 과거의 생태계와 기후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고대 식물 화석, 고대 동물 화석이 환경 지표로 사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세계적으로 고대의 다양한 지역에는 무성한 숲과 사막 그리고 여러 다른 환경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렇대요. 다양한 지역에 뭐 이런 환경들이 동시에 존재했대요. 이제 아이슬란드로 소재가 넘어가네요. 그죠? 현재의 아이슬란드 지역은 대부분 빙하와 바위로 구성. 하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소재가 변경되죠. 우리나라로 소재가 변경된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식물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대 동물 화석만 발견된다고 들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고대 식물 화석, 고대 동물 화석은 아까 환경 지표를 얘기했고 식물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물 화석은 발견이 된대요. 자, 다시 A.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지역에서 고대 식물 화석은 산출되지 않지만 고대 동물 화석들은 많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재진술이죠. 그냥 재진술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빠르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북 지역에 과거의 무성한 숲 환경이 존재했다는 보고가 아직 없대요. 자, 그 다음 다시 B. 저는 가까운 중국에서 고대 식물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전북은 발견이 안 되지만 중국에서는 발견이 된대요. 가까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분명히 고대 화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발견은 안 됐지만 B라는 환경 전문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과거에 우리나라 지역에서 무성한 숲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대요. 얘도 우리나라 지역에서 무성한 숲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끝내시면 돼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그 소재 정도 파악하면서 쭉 읽으시면 되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기억하기도 힘들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자, 기억. 사하라 사막 지역에는 과거에 무성한 숲이 존재했다. 아까 사하라 숲 여기서 첫 번째에서 얘기했죠.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고대의 무성한 숲이 존재했다.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주면 되겠죠. 기억 맞고. 니은 동물 화석은 고대 식물과 같은 환경 지표가 아니다. 아까 환경 지표 여기서 얘기했죠. 환경 지표.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고 여기서 환경 지표로서 고대 식물, 고대 동물 화석 다 얘기했죠. 그래서 고대 동물 화석도 고대 식물 화석처럼 환경 지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세계적으로 고대에는 무성한 숲과 사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모두 존재했다. 여기도 이제 여기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고대의 다양한 지역에서는 무성한 숲과 사막 여러 환경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대로 그냥 내용 일치죠.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선지 구성해놨죠. 그죠? 그 다음 리을. 아이슬란드 지역은 과거와 현재 모두 대부분 아까 아이슬란드 이쯤에서 얘기했죠. 현재의 아이슬란드 지역은 대부분 빙하와 바위지대. 하지만 여기서는 이 선지에서는 과거와 현재 모두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조건에서 과거에는 더 따뜻한 기후였다고 했으니까 리을은 일치하지 않죠. 과거와 현재 모두가 틀렸겠네요. 그 다음 미음.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식물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발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B가 얘기했죠. 전북 지역에서도 고대 식물 화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북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식물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음 맞고 비읍. 전북에서 고대 식물 화석이 산출되지 않는 것을 보면 전북 지역에는 고대 환경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북 지역에서 고대 식물 화석은 산출되지 않지만 동물 화석은 많이 산출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고대 동물 화석이 산출되죠. 그러니까 고대 환경이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옳은 판단이겠죠. 그래서 비읍도 틀렸고 따라서 답은 기읍, 디귿, 미음이 되고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거의 뭐 내용일치죠. 내용일치니까 우리 뒤에서 내용일치 문제 따로 보기도 하겠지만 뭐 내용일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하는 거 그냥 미리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17번 여기까지가 17번 문제고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 경기에서 한국은 홈런 2개를 쳤대요. 경기 결과에 대해 5명의 선수가 다음 조건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 중 한 명이 홈런을 쳤대요. 한 명만 홈런을 쳤다 그랬으니까 한 명이 2개 다 친 거겠죠, 그죠? 문제 풀 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5명의 선수 중 3명은 반드시 참, 2명은 반드시 거짓을 말한다고 할 때 홈런을 친 선수를 고르면 자, 일단 3명은 참, 2명은 거짓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5명 중에 참을 말하는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10가지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도 모순되는 조건을 찾던가 해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동희가 홈런을 쳤어. 그 다음 백호 발언이죠. 시완이는 나와 동희는 홈런을 치지 않았어. 지훈, 동희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 정우는 홈런을 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지훈이 발언이죠. 동희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 자, 왜냐하면 지훈이와 동희가 동시에 참을 말하거나 동시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훈이가 만약에 참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동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희는 거짓말이 되고 만약에 지훈이가 거짓말이다. 그럼 동희는 참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참이 되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여기서 딱 2가지로 좁혀지기 때문에 지훈이와 동희를 묶어서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참거짓 문제 풀 때 여러 명의 발언이 나올 때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특정인을 타겟해서 참 말하고 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한 명은 참, 한 명은 모순을 말하는 조건이 되니까 그 조건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훈이와 동희의 발언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할 거고 정우는 나는 홈런을 쳤어. 마지막 읽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결국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누가 참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도 판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홈런을 친 선수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홈런을 친 한 명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표를 그려서 찾을 거예요. 자, 일단 인물 5명이죠. 그리고 시완, 지훈, 그리고 동희, 그리고 정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참거짓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홈런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지훈이가 참을 말하는 경우부터 볼게요. 지훈이가 만약에 참을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동희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가 참이니까 동희는 반드시 거짓말을 말해야 되죠. 동희는 거짓말인데 동희가 정우는 홈런을 치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결국 정우가 실제로는 홈런을 쳤다는 게 되죠, 그죠? 정우가 홈런을 쳤는데 홈런은 한 명만 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수는 전부 홈런을 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거짓만 답은 나왔네요. 정우 답이죠. 끝이에요. 끝인데 나머지 케이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참거짓은 찾을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모순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백호는 동희가 홈런을 쳤어 말했으니까 동희는 홈런 안 쳤으니까 백호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시완, 나와 동희는 홈런을 치지 않았어. 시완 치지 않았고 동희 치지 않았으니까 참이죠. 참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정우, 나는 홈런을 쳤어. 참이죠. 실제로 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참 3명, 거짓 2명 나오고 홈런 1명이니까 조건에 모순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우가 실제로 홈런을 쳤고 얘가 답이에요. 얘가 답이 나왔으면 이제 럭키. 처음 케이스 분류했는데 바로 맞았죠, 그죠? 근데 혹시 틀린 걸 먼저 해봤을 수도 있으니까 얘도 해볼게요. 자, 다시 백호, 시완, 지훈, 동희, 정후, 그 다음 참거짓, 그리고 홈런 여부. 이렇게 해놓고 자, 만약에 지훈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동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니까 동의는 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는 정우가 홈런을 치지 않았어. 얘가 참인 거죠. 그러니까 동의는 참을 말하고 있고 정우는 실제로 홈런을 치지 않은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우, 나는 홈런을 쳤었는데 실제로 치지 않았으니까 정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조건 확인했고 백호랑 시완이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백호, 동의가 홈런을 쳤어. 그리고 시완은 나와 동의는 홈런을 치지 않았어. 여기서 지금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호의 발언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백호가 참을 말한다. 그러면 백호가 참이다. 그러면 참이 세 명을 참이 말해야 되니까 백호와 시완이가 전부 참이 돼야 아니다. 여기서는 백호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세 명이 참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거짓말 2명이 이미 정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백호와 시완이는 참을 말하고 있는 게 정해진 거예요. 케이스 분류 안 해도 되네요. 그래서 이미 참거짓은 쭉 다 정해진 상태고, 그 다음 백호, 동의가 홈런을 쳤어. 백호는 참을 말하고 있으니까 동의 홈런 친 거죠, 실제로. 그 다음 시완, 나와 동의는 홈런을 치지 않았어. 그럼 시완이 발언은 참이죠. 그러니까 치지 않아야 되고, 동의도 치지 않아야 되네요. 그럼 여기 동의가 실제로 홈런을 쳤는지의 여부에서 모순이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케이스는 아예 모순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만 가능한 거고 결국 실제로 홈런을 친 선수는 정후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18번이었고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5명의 학생 A에서 E는 음악 동아리에 3명, 댄스 동아리에 2명이 소속되어 있다. 자, 음악 동아리 회원들은 항상 거짓을 말하고 댄스 동아리 회원들은 항상 참을 말한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댄스 동아리 회원을 모두 고르래요. 자, 얘도 지금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댄스는 항상 참. 그러면 참을 말하는 2명을 찾아내야 되는데 5명 중에서 2명을 실제로 찾아내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얘도 그대로 10가지를 다 케이스 분류하는 거는 너무 무리고 조건 중에서 모순 나는 거나 아니면 정보가 연계되어 있는 조건들을 먼저 찾아서 걔네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일단 A, 나는 댄스 동아리야. B, 나는 E와 같은 동아리야. 일단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 C, 나는 댄스 동아리이고 A는 음악 동아리야. 근데 A와 C의 발언을 봤더니 지금 A가 나는 댄스 동아리야 했죠. 근데 C가 나는 댄스 동아리이고 A는 음악 동아리야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A와 C의 발언이 모순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방금 18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A와 C가 참 거짓인지 거짓 참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케이스 1번부터 갈게요. 케이스 1번. A가 참이고 그리고 C가 거짓인 경우. C가 거짓인 경우. 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댄스 동아리, 이제 음악 동아리 이렇게 누가 있는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A는 참이니까 A는 나는 댄스 동아리야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A는 댄스 동아리 회원들이 어차피 항상 참을 말하는 거고 A는 당연히 그럼 댄스 동아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B는 아직 모르겠죠. C부터 합시다. C는 거짓으로 했으니까. 자, C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모든 진술은 거짓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짓 2개를 말했을 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이 둘 다 거짓을 말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C, 나는 댄스 동아리이고 일단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C는 음악 동아리여야 되고, 그리고 A는 음악 동아리야. 거짓말이죠. A는 댄스 동아리. 이미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돼버렸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B, D, E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케이스 분류가 발생하네요. 그죠? B, 나는 E와 같은 동아리야. 얘는 이제 E를 같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해보고 D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게요. D, 나는 C와 같은 동아리이고 B와는 다른 동아리야. 만약에
얘를 케이스 1번에 1번으로 할게요. 1번. D가 참을 말하는 경우, D가 참을 말하는 경우면 나는 C와 같은 동아리라고 했죠. 그러면 D는 음악 동아리가 돼야 돼요. D가 음악 동아리인데 음악 동아리는 항상 거짓을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모순이 나요. 그래서 D는 참을 말할 수가 없고 D는 반드시 거짓을 말해야 돼요. D는 반드시 거짓을 말해야 되니까 표시하면서 갈게요. A는 아까 참, 그리고 C는 거짓이었고, 이렇게 되면 D는 반드시 거짓을 말해야 되죠. 왜냐하면 C와 같은 동아리라고 하면 얘는 참이면 얘가 음악 동아리여야 되는데 음악 동아리는 항상 거짓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D는 거짓을 말해야 되고 결국 C와 다른 동아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 D는 댄스 동아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모순이죠. 왜? D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댄스 동아리죠. 댄스 동아리는 항상 참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모순이 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케이스 1번 A가 참을 말하고 C가 거짓을 말한다고 한 이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게 되겠죠. 왜냐면 어떤 경우도 모순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틀렸고 케이스 2번으로 볼게요. 이제 자, 케이스 2번 이제 A가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 C가 참을 말하는 경우를 볼게요. A는 거짓, C가 참을 말하는 경우에는 일단 얘도 아까처럼 댄스, 음악 누군지 찾으면 되고, 자 일단 A가 거짓이니까 A는 반드시 음악 동아리가 돼야 되겠죠. A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A는 거짓인데 댄스 동아리라고 거짓말 말하고 있으니까 음악 동아리인 게 일치하죠. 그 다음 C가 참을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댄스 동아리이고 C는 댄스 동아리죠. 그리고 A는 음악 동아리야. 얘도 참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때까지는 모순이 없어요. C는 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B, D, E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도 D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게요. 이미 확정되어 있는 C와 관련된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C, 나는 C와 같은 동아리, D, 나는 C와 같은 동아리이며, 자, 만약에 D가 참을 말한다고 가정하면 댄스 동아리에 D가 들어가게 되고 B와는 다른 동아리라 그랬으니까 B는 음악 동아리가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참을 말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없죠. 자, 여기서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D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면 C와 다른 동아리죠. C와 다른 이거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자, 만약에 D가 참을 말한다고 가정했을 때 C와 같은 동아리, 그러니까 댄스 동아리가 돼야 되고 B와는 다른 동아리가 돼야 되니까 B는 이제 음악 동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랑 D가 전부 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B랑 E를 봐야 되는데, 자, 이제 E가 D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E를 먼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E가 참을 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E가 참을 말하면 댄스 동아리고 D와는 다른 동아리야. 근데 E가 여기 오는 순간 바로 모순이죠. 댄스 동아리인 건 참이지만 D와는 다른 동아리가 되는 게 모순이죠. 그래서 E는 반드시 거짓을 말해야 하고, 그래서 얘는 참이 아니라 E는 반드시 거짓을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음악 동아리 3명, 댄스 동아리 2명이니까 결정이 났죠? B도 거짓이 돼야 돼요. 자, E는 댄스 동아리이고 D와는 다른 동아리야. 전부 거짓이죠. 그러니까 댄스 동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악 동아리고 E는, 그리고 D와는 같은 동아리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또 모순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모순이 나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아까 D가 참이라고 가정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얘는 모순. 자, 그러면 이제 이 D가 아까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모순이 났으니까 D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음악 동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A 있었으니까 여기 일단 먼저 A는 이미 있는 거고 D는 거짓이죠. 거짓. 다시 판단할게요.
C는 참, A는 거짓, 그리고 D도 지금 거짓이죠. 자, D가 거짓이니까 C와 다른 동아리여야 되고, 그러니까 D는 음악 동아리죠. 그리고 B와는 같은 동아리여야 돼요. 그럼 B가 음악 동아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E밖에 없죠. 그럼 E가 댄스 동아리가 돼야 되는데 이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E가 댄스 동아리니까 E는 참말해야 되고 B가 이제 거짓을 얘기해야 되죠. 자, A. 나는 댄스 동아리야. 거짓이죠? 맞고. 그 다음 B. 나는 E와 같은 동아리야. 거짓이고 그러면 음악 동아리가 돼야 되고 E와 다른 동아리죠. 그래서 거짓 맞고 모순되는 게 없죠. 그죠? 그 다음 C. 나는 댄스 동아리이고 A는 음악 동아리야. 이건 아까 판단한 거고 이미. 자, D. 얘도 판단한 거죠. 아까. 그 다음 E. 나는 댄스 동아리이고 D와는 다른 동아리야. 댄스 동아리이고 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경우는 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맞아 떨어지고 케이스 분류를 일단 A가 참을 말하는 경우 C가 거짓, 그리고 A가 거짓, C가 참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케이스 2번에서는 D가 참을 말하는 경우, 거짓을 말하는 경우 두 개로 다시 케이스 분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결국 댄스 동아리는 C랑 E, 그리고 음악 동아리는 A, D, B, A, B,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바탕으로 댄스 동아리 회원을 모두 고르면 C랑 E,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 지금 참거짓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제 케이스 분류가 있죠. 케이스 분류가 있는데 그 케이스를 그냥 문제만 읽고 그냥 분류하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물론 그렇게 풀어도 정답은 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18번이나 19번에서 한 것처럼 모순되는 발언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발언들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지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가 19번이었고 이제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0번. 자, 상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 B, C 3명의 용의자를 조사하게 되었다. 자, A에게 자신이 도둑인지 물었더니 A는 묵비권을 행사하였대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나머지 2명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자, 도둑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도둑이 아닌 사람은 항상 참을 말한대요. 이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도둑은 자기가 아니라 그래야 되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죠? 어쨌든 그렇대요. 이때 ABC 신분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인데, 자, 이 문제는 그냥 OX만 판단하는 거였으면 사실 별거 없죠. 조건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판단 불가가 있죠. 그래서 이 판단 불가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얘도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케이스 분류만 잘 해서 풀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자, 일단 B 같은 경우에 C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A는 자신이 도둑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얘는 뭐 모순되는 건 없는데 얘는 그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B가 참을 말하는 경우랑 B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로 바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볼게요. 자, 케이스 1번. B가 참을 말하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를 판단해 볼게요. 자, B가 참을 말하면 B는 일단 참거짓 판단하고 그리고 도둑인지 까지 판단을 해줘야 되죠. 또 표 형태로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B는 참을 말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 그러면 C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참이니까 C는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죠? 자, C가 거짓말인데 A는 자신이 도둑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 A는 자신이 도둑이라고 한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A는 묵비권을 행사해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 C가 A는 자신이 도둑이라고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 같은 경우에는 도둑인지 도둑이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모르고, B 같은 경우는 참을 말하니까 도둑이 아니죠. 그리고 C가 거짓말 말하니까 C가 도둑인 거고, A는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묵비권을 행사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C가 A한테 도둑이라고 했던 거를 들은 게 거짓말이니까 A가 실제로
도둑인지 도둑이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도둑이 아니라고 말했는지도 알 수 없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도둑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얘는 그리고 모순이 없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바로 답을 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A 판단 불가, B 도둑 아님, C 도둑.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나왔지만 얘도 케이스 2번. B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케이스 2. B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 얘도 A, B, C 있고 참거짓 판단해주고 그리고 도둑인지 판단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B는 거짓. 자, B는 거짓말했으니까 일단 도둑이죠. 그죠? 자, 이때 B가 C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한 게 거짓이니까 C는 참을 말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C는 반드시 참을 말해야 되는데 그럼 참을 말했으니까 C는 도둑이 아닐 거고 자, C가 그러면 A가 자신이 도둑이라고 했다라는 말이 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A가 만약에 도둑이면 자신이 도둑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C 발언은 그 발언 자체로 모순이에요. C가 참을 말한다는 가정하에 A는 자신이 도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A가 자신이 도둑이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도둑은 자기가 도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도둑은 거짓말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C의 발언은 그냥 바로 거짓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B가 거짓이라고 가정해서 C의 발언이 참이 되었더니 바로 C의 발언이 거짓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에요. 자신이 도둑이라고 안 하죠. 그죠? 도둑은 거짓말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케이스 2번은 모순이 나기 때문에 케이스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테고 그래서 A는 판단 불가, B는 도둑 아님, C는 도둑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20번이고 그 다음 21번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21번 5명의 학생 A에서 E가 자신의 성별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 남학생이 3명이고 여학생이 2명이며 동아리는 미술, 음악, 과학, 체육, 문학 5개 중 하나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이 중 한 학생의 발언만 거짓이고 나머지 4학생의 발언이 모두 참이래요. 자, 여기서 지금은 앞에서와는 다르게 한 명만 거짓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케이스 분류를 해도 어차피 케이스가 5개밖에 안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 5개도 많죠. 그죠? 그래서 그 5개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 다음 줄인 상태에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뭐 조건의 발언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D가 미술 동아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그리고 경우의 수 다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봤더니 자, A, 나는 여학생 체육 동아리. B는 여학생 음악 동아리. C는 문학 동아리 남학생. D는 과학 체육이 아니고 남학생. E는 여학생이고 과학 동아리 음악 동아리가 아니래요. 근데 이 읽는 순간 약간 이상한 걸 느껴야 되죠. 왜? 남학생이 3명이고 여학생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학생 3명이죠. 그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A, B, E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C랑 D는 반드시 참을 말해야 한다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C랑 D 중에 거짓이 있으면 A, B가 다 참이 될 텐데 A, B가 다 참이면 여학생이 3명이 돼서 모순이죠. 그래서 CD는 반드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A, B, E 중 한 명이다. 그래서 A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 그리고 B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 E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로 나눠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봅시다. 케이스 1번. A가 거짓. 얘도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서 찾아주시면 편하겠죠. 그죠? 자, 일단 학생 A, B, C, D, E가 있고 그 다음 성별이랑 동아리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A가 거짓이니까 A는 남학생이어야 되고 동아리는 그냥 체육 동아리가 아닌 것만 알기 때문에 지금 모르죠. 그죠? 자, 그리고 B, 나는 여학생. 얘는 B는 참이죠. 그죠? 여학생이고 그리고 음악 동아리라 그랬고 그리고 CD는 무조건 참이죠. 문학 동아리에 남학생.
D는 일단 남학생이고, 아이고, 이거 동아리랑 성별 자리가 바뀌었구나. 남학생의 문학 동아리죠. 남학생의 문학 동아리. 그리고 D는 남학생이고, 그리고 과학 동아리와 체육 동아리가 아니래요. 그리고 지금 과학 동아리와 체육 동아리가 아니라 그랬죠. 둘 다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죠? 과학 X and 체육 X. 좀 더 정확하게 not이라는 표현 쓸까요? not 과학 and not 체육.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2번 나는 여학생이고, 일단 여학생이죠. 그리고 자, 얘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과학 동아리와 음악 동아리가 아니라 과학 동아리나 음악 동아리가 아니야죠. 5월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not의 과학, 음악 이렇게 되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라 과학 동아리가 아니거나 음악 동아리가 아니거나니까 not 과학 or not 음악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해석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A는 일단 체육 동아리야가 거짓말이니까 얘는 이제 not 체육 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봤더니 이 세 명 중에 A, D, E 세 명 중에 체육 동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A도 체육 동아리가 아니고 D도 체육 동아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E가 반드시 체육 동아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과학 동아리가 돼야 되는데 D가 과학 동아리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A가 과학 동아리 그리고 D가 남은 미술 동아리가 된다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제 B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D, E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얘도 성별, 동아리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A는 참이니까 여학생이고 체육 동아리래요. 그리고 B는 거짓이죠. 일단 남학생이어야 되고 음악 동아리가 아니죠. not 음악.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 C 문학 동아리 남학생이다. 얘는 참이죠. 남학생의 문학. 그 다음 D 과학 동아리와 체육 동아리가 아니래요. 과학 동아리도 아니고 체육 동아리도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not 과학 and not 체육. 그리고 D는 남학생이죠. 그리고 E는 참이죠. 여학생이고 그리고 과학 동아리가 아니거나 과학 동아리나 음악 동아리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not 과학 또는 not 음악 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과학 동아리가 셋 중에 한 명 있어야 되는데 D와 E가 전부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B는 과학 동아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체육 있고 그다음 뭐 남았죠? 체과문 했으니까 미술 음악 남았네요. 미술이랑 음악을 넣어줘야 되는데 E가 음악 동아리가 아니라 그랬죠. E가 음악 동아리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E가 미술이 될 수밖에 없고 D가 음악 동아리가 돼야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케이스 3번 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E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서도 A, B, C, D, E 되고 성별 그리고 동아리 자, 여기서도 지금 A, B는 참이죠. 그럼 A는 여학생의 체육 동아리 그리고 B는 여학생의 음악 동아리 그리고 C는 남학생의 문학 동아리 그 다음 D는 일단 남학생의 not 과학 and not 체육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E는
여학생이 아니니까 남학생이 돼야 되고 이거 거짓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과학 동아리가 아니거나 음악 동아리가 아니거나인데 이 두 개를 통째로 부정해야 되죠. 얘가 통째로 거짓말이니까 얘를 전체 부정하면 과학 동아리나 음악 동아리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과학 동아리나 음악 동아리가 가능한 거죠. 이는. 자, 그러면 여기서 D가 과학 동아리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E가 이제 과학 동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D는 남은 미술 동아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풀었죠?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왔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가능한 게 지금 구하는 게 이제 D가 미술 동아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D가 미술 동아리, 케이스 1번에서 D가 미술 동아리죠? 그 다음 케이스 2번에서는 D가 음악 동아리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케이스 3번에서는 D가 미술 동아리죠. 그래서 D가 미술 동아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케이스 1번, 케이스 3번 해서 총 두 가지,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쭉 그 참거지 판단을 해봤는데, 쭉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셨다시피 그 조건을 먼저 보지 않고 그냥 발문만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하면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시간 뭐 풀 수는 있지만 답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한 것처럼 모순이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많이 주는 조건들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하거나 해서 케이스 분류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여기 2번 단원, 즉 참거지 3강에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그 조건들을 읽어서 얼마나 케이스 분류를 많이 줄인 상태에서 문제 풀이를 시작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여기까지 3강이었고, 다음 이제 4강 자리 배정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